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아침 잘 챙겨 드시나요? 한국 사람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침 밥, 저녁 죽이라는 이야기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아침이 가지는 의미는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아침을 잘 챙겨 드시나요? 어떤 조사에 따르면요. 아침 식사 결식률이 50%에 육박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요, 아침에 집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바쁜 현대인들은 아침밥을 거르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는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면서요,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아침밥을 계속 걸러도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요, 아침 식사는 꼭 챙겨 먹으라고 권장하고 있는데요. 아침밥을 거르게 되면 여러 가지로 건강상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영양소 결핍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인데요. 식사를 건너뛸 때는요, 무작정 하지 마시고 계획적으로 해야 합니다. 식사라는 것이 단순히 배가 고파서 먹는 행위가 아니라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유지하고 심지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는 간헐적 다이어트를 한다면요, 영양사 분들과 충분한 상담을 먼저 하신다거나 스스로 식사와 간식을 점검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필수 지방산과 비타민, 미네랄 등을 골고루 섭취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아침을 걸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요, 아주 다양한데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에 따르면요,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처음에는 살이 빠지는 추세를 보이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원래 체중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문제는 돌아간 체중이 복부에 집중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동일한 체중이라고 하더라도요, 건강상 더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아침을 거르게 되면요, 당뇨 위험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에 의하면요, 반복적으로 아침을 거르게 되면 몇 가지 질병 위험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우 아침 식사를 자주 거르면요, 제2형 당뇨 위험이 20%나 증가하였고요. 정상적인 혈압 수치, 호르몬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식단으로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요,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 기억력을 향상시키고요, 기분을 좋게 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얻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25%, 탄수화물도 25%, 과일이나 채소 50%, 이 정도로 구성된 아침 식단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침 식사로 먹으면 좋은 식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유튜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요. 공복에 먹으면 좋은 식품, 공복에 먹으면 안 좋은 식품,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개인 건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식품의 문제는 아니고요. 더군다나 공복이 아닐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나요? 아침을 먹는 것도 공복에 먹게 되는 거고요. 점심을 먹을 때도 공복에 먹는 것이고요.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음식은 공복에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각자 위 건강 상태에 따라서요,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젠 이런 이야기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아침 식사에 먹으면 좋은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인데요. 완전식품은 아니지만 완전식품으로 불리는 달걀입니다. 달걀 하나에는요, 6g이 넘는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콜레스테롤도 다른 식품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함유되어져 있어서 달걀 한 개에 212mg이나 들어있습니다. 포화 지방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반면에요, 달걀을 비롯한 음식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지 않는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거 기억하고 계시죠?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특히 노른자 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단백질 함량은요, 흰자가 더 많은 편이지만 영양소는 노른자에 다양하게 더 많이 들어있는데요. 노른자에 함유되어져 있는 루테인 성분은요, 눈에 좋은 영양소로도 잘 알려져 있죠. 달걀은 포만감도 주기 때문에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달걀의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위가 약하시거나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아침보다는 점심에 드시는 것이 좋겠죠. 다음은 현대인들에게 많이 필요한 커피입니다. 커피는 장점도 많지만요, 단점도 많는데요. 장기간의 의학적 연구 결과로 봤을 때는 커피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카페인 음료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4잔 이상을 마시지 않는 한 건강에는 좋은 점이 많다라는 것이 결론인데요. 커피는요, 정신을 맑게 하고요, 집중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과 간암을 비롯하여서요, 대장암 등 암 발병 위험을 낮추고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현대인들에게는요, 필수품으로 저희 동네만 해도요, 한 블록에 3개 이상의 커피 전문점이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커피를 공복에 드시게 되면요,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속쓰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커피를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시리얼인데요. 요즘은 통곡물로 만든 시리얼로 그래놀라가 인기가 많은 편인데요. 그래놀라는 아침 요리로요, 오트밀을 비롯한 통곡물과 견과류에 설탕이나 꿀 같은 시럽을 넣어서 오븐에서 구운 것을 말합니다. 귀리를 비롯해서 통곡물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포만감을 주면서도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도 아주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시리얼은 우유에 타서 먹게 되는데요, 단백질을 비롯해서 지방과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것 중에는요, 당 함량이 높은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우유도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다음은 잘 알려진 땅콩 버터인데요. 땅콩 버터 한 티스푼에는요, 4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이라면요, 성인 남녀 일일 섭취량의 10%에 해당되는 양인데요. 땅콩 버터의 단백질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라고 알려지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편이죠. 땅콩 버터에는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하기 때문에요, 토스트에 땅콩 버터를 바르고 드시면요, 혈당 관리와 필수 지방산 관리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땅콩 버터도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요, 아침 식사 때 적은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요즘 아침에 많이 드시는 요구르트입니다. 저희 아내도요, 집에서 만든 요구르트를 아침마다 먹고 있는데요. 단백질 함량도 우유보다 높고요, 고기만큼이나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화장실 가는 것이 편해져서 꾸준히 먹고 있다라고 저희 아내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과일이나 견과류를 첨가한다면요, 아주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요, 집에서 만들어 드시면 더 좋고요. 요즘은 그릭 요거트라고 해서 쉽게 집에서 만드는 도구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 말고도 본인이 좋아하는 식단으로 꾸미셔서 드셔도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침은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고요, 가급적이면 과일이나 채소 위주로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이시라면요, 드시는 식사에 신경을 쓰셔서 고른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